안녕하세요. 주사부 TV입니다. 중독자는 아무도 못 말려라는 제목인데요. 마시려는 자와 끊어주려는 자, 이들의 그 싸움을 이제 우리 집사님의 경험담과 또 목격담과 또 임상의 기록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집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창작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통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고통이 남에게 알려지면 상당히 진짜 애들 말로 창피한 고통들이 많았을 겁니다. 감추고 숨기고 싶은 고통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그 고통이 큰 은혜더군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저도 거듭났고 또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고 이제 중독자는 아무도 못 말려 마시려는 자와 끊어주려는 자의 전쟁, 이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이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치료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보호자만 모르고 대한민국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전에 아마 성경에서도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부득불 그런 짓을 계속해서 파멸해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예를 목사님이 성경적 의미로 기록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개구리 같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면서 늘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모세오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그 신명기 레위기 나오고 있는 그 성적인 문제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갑으로 여기고 떠받드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동성애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천주교 세력이나 또 일부 교회 목사들, 진보 목사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소외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언어도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와 같은 특성이 알코올 중독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에게서도 보입니다. 양식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아도 그 회복은 10,000명에 겨우 1명이 될까 말까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자명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치료는 거부하고 치료 전 단계가 뭡니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환자는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사의 진료에 협력을 합니다. 그런 알코올 중독자는 환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병인데 자신은 중독자가 아니니까 환자가 아닌 겁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을 환자로 몰아서 병원에 강제 격리시키고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정신과 의사들을 불신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정신과 의사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해? 어디 당신들이 술 끊어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언제 우리 의사들에게 치료할 기회조차 주어본 적이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마시면 안 된다. 마시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정상적인 애주가여야 한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래서 환자가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치매 환자의 경우입니다. 저희 아버님 얘거든요. 그 마지막에 치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만 알아보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영혼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못 알아봐요. 근데 제 아내가 하면 알아봐요. 얼굴을 붙잡고 비비면서 그렇게 애기 왔네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요, 큰 병에 걸리면 치료보다 온갖 검사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를 위해서 먼저 온갖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가 사람 잡는다고 엄살을 부리지 않습니까? 검사를 위해 간호사가 쉴 새 없이 피를 뽑아갑니다. 치매 노인일지라도 주사 바늘이 통증을 느낍니다. 간호사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팔을 감추고 체열을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검사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한 명으로 안 됩니다. 3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팔다리를 제압하고 강제로 체열합니다. 병에 지치고 노쇠한 노인은 그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제압당했지만 입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하는 심정으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곰 같은 년들이라고요. 보호자를 만난 의사가 말합니다. 저보고 얘기합니다. 어디 우리 간호사들이 곰 같습니까? 다들 예쁘고 천사 같은데 저 할아버지는 우리 간호사들을 곰 같다고 욕하네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평소 교양 있고 점잖은 어른이 왜 그런 욕을 했을까? 치매 노인은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르고 또 왜 체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검사를 위해 체열하는 것을 모르는 노인은 체열이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을 주는 간호사가 미운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이런 심정으로 치료진을 대합니다. 전직 의료관 출신 환자의 경우입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칠순이 다 된 연세였는데 병원 10곳에서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합니다. 그러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재발하여 10곳의 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중독자가 아닌 자신을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아내가 원망스럽고 또 치미는 불도를 터뜨릴 수 없어 가까스로 우라를 참는 시간이 겨우 3일. 그래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술로 폭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부인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지성인이 알코올 중독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S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의무고시 합격한 전직 외교관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병은 무식한 하루 인생들이 다 겪는 병으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술을 끊은 것은 10번째 치료기관에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중독임을 인정하고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S대 미대 출신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지나친 음주로 간경화까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그는 병원 몰래 술을 계속 마셔야 했습니다. 음주가 계속되고 간경화는 점점 악화되어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환자들은 큰 충격을 받는 듯 했으나 며칠 되지 않아 병원 보호사와 간호사들 눈을 피해 여전히 술을 마십니다. 병원에서 40대에 들어선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내 유수 음악 콩쿠르에서 작곡 부분 대상을 받은 총망받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여 3번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소위 전국구였습니다. 그는 병실에서도 작곡에 매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암으로 발전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런 정신병원에 갇혀서 생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환자는 회진 시 의사의 질문에 서슴지 아니하고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그는 철저히 부정합니다. 치료기관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외출, 외박이 시행이 됩니다. 외출이나 외박에서 돌아온 환자의 휴대폰과 몸수색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세관에서 미수되는 마약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수색과 같습니다. 환자들은 음료수병의 내용물을 쏟아내고 절반을 술로 채웁니다. 드링크제는 100% 술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속은 직원들은
뚜껑에 개봉 흔적이 있는 병은 냄새로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제법 규모가 큰 병원이에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의 경우 화단이나 숲이 있는 규모가 큰 병원 또는 기도원의 경우에는 외출해서 돌아온 환자들이 정원 구석구석 몰래 술을 숨겨놓고 감치를 피해 술을 마십니다. 산책 시간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동병상련의 동지애가 있어서 퇴원 후에 아직 퇴원하지 못한 환자들 면회를 자주 갑니다. 그들은 면회를 핑계로 술을 몰래 반입하고 정원 구석에 숨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술이 숨겨진 것을 알려줍니다. 일종의 조직폭력배들과 같은 끈끈한 의리라고나 할까요? 시내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입니다. 환자들은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을 노립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이 이겼습니다. 청소용 마대 걸레의 섬유로 밧줄을 만들고 지나간 어린 초등학생들을 노립니다. 비닐봉지에 돈을 싸고 마대줄에 묶어 창밖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그거 주워봐. 돈 있지? 아이들이 주습니다. 돈 있습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그 돈으로 소주 한 병 사서 매달아 올려. 남은 돈은 너희들 과자 사 먹어. 어린아이들은 신나게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공짜로 과자가 생기니까요. 의사나 간호사가 병실에 돌아보면 모두 술에 취했습니다.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술을 감추고 몰래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벌이는 술과의 전쟁. 그 피해자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들, 그 환자 자신인 겁니다. 이렇게 치료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환자, 보호자만 모릅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자의 특성 때문에 치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기피합니다. 의사로서 자존감에 피해를 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은 술을 병실에서 제조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구매 요청을 받습니다. 환자들로부터요. 그때 요령 좋고 경험 많은 환자들은 야쿠르트와 식빵 그리고 콜라를 주문합니다. 식빵은 말려요. 건조해서 손으로 비벼 가루를 만들고 반쯤 빈 콜라병에 식빵 가루를 넣고 또 야구르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 며칠만 묻어두면 그것이 발효되어 술이 됩니다. 그것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끊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이렇게 술을 제조해서 마시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치료는 뒷전입니다. 환자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퇴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퇴원이 장땡이라고. 퇴원이 먼저고 치료는 뒷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나 그 주된 이유는 퇴원하면 마실 자유가 주어지니까 마실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치료에 협력하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에게 알코올 중독자는 기피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진단조차 방해하는 환자 치료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고 또 의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평생에 걸쳐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의 치료도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